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큰별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이유 그 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6번째 챕터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또 그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울림이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림자가 없어서 더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원권이 없다면 이 주인공처럼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다. 이 앞에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죠? 한 사내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왔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파시오. 대신에 무엇이든 꺼낼 수 있는 행운의 자루를 주겠소. 남자는 흔쾌히 그에게 그림자를 팔았고 행운의 주머니를 손에 넣었습니다. 남자에게 그림자는 사실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리고 신경조차 쓰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러나 그림자가 없다는 그 특이함 때문에 남자는 사회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거대한 부를 줄게, 그러니까 너 그림자 나한테 팔아 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기를 가져간다는 것도 아니고 심장을 떼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를 달라고 하면 아마 저 역시도 사나이처럼 흔쾌히 그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그림자가 없다는 특이점은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배척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책 속의 내용처럼 조선시대의 백정들, 혹은 나치에게 고통받았던 유대인, 또 성숙하지 못했던 미국의 과거 속 흑인들, 그들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사회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인식 속에 잡혔던, 또 다를 것 없는 생물학적인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원권이 없었습니다. 즉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존재적인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림자에게 빗대서 많은 것들을 납득시키고 또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네요. 그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림자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조차 없는 자들에게는 책 속의 내용처럼 인간이 아니게도 되는 그런 씁쓸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여행자는 어떨까요? 여행자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를 떠돌아다녀도 나를 나로서 인정하는 나의 본체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겠죠.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즉 내 그림자는 잠깐 어딘가로 떠나 있고 나는 내 성원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철저히 관찰자 시점이 되어서 세상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가능한 거겠죠. 여유와 낭만, 행복과 기쁨, 경험과 지혜, 여행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그림자로서 얻었던 자유로운 그 시간들이 결국은 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땅과 속한 사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홍콩에서 최근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홍콩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마 그 홍콩 안에서 그림자였을 거예요.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사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홍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 자체가 본인이 속한 구성원이 되어 있는 그 성원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그림자를 판 그 사나이의 이야기와 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국한적인 세계를 떠나서 그 공간이 어디가 되었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정답입니다. 결국은 남아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는 굳이 떠나지 않아도 오늘의 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 발치에서 저를 비스듬하게 따라하고 있죠. 저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따라하지만 참 소중한 녀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그것에 대한, 그 평범함에 대한 감사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평범한 하루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같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응원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큰별이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있고 없고는 그 있고 없고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아직도 어쩌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월주의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죠. 인간의 본능 안에.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적자 생존, 즉 동물적인 본능이 남아있는 인간으로서는 약한 자는 쓰러지고 강한 자가 딛고 일어서는 지금 현재 사회 윤리 안에서의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 이 모습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림자가 있고 없고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너 그림자 없잖아.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옳지 않은 마음들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거죠. 최근에 스포츠 안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불거졌어요. 백인 우월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작게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 그리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시선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너네들보다 우월해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책을 통해서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그 유행의 시작이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동양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에 또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시선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한류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세계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또 그런 차별론에 동양인들이 더욱더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메르스나 사스 이럴 때는 이만큼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더욱더 발달한 IT, 그리고 더욱더 좁아진 지구촌의 영향력 때문에 너무나 빠른 그 수치들이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을 입국 통제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감내해야 될 좀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별을 받는다 라는 그것을 또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동일한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면, 또 우리 국민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림자가 없던 모습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들도 함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인간, 그것을 더욱더 떠올리면서 열폭하지 말고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지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딛고 일어서서 올려놓는 그런 또 좋은 긍정적인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낙천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마냥 불편하고 불길하고 불운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만 하는 게 또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믿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헬조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뚝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일들 속에서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빠르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병들을 다 진단을 받고 있고, 그것이 또 국민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이겨냈고 이만큼 깨끗하고 이만큼 훌륭한 나라다라는 것을 지구촌에 퍼뜨릴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말을 듣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별의별 이야기니까요. 그냥 단순한 제 생각이고 제 낙천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날 며칠 어디 못 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마 그 마스크가 뭔지, 그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실 텐데 우리 부정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심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옮는 걸 조심하는 거, 또 내가 타인을 옮기는 것도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에 예의와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잘 한번 이 사태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이 시점에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녹음을 하는,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날이 3월 4일이에요. 이 시점에 조금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때에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퇴근하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눈발 보면서 좀 빨리 따뜻해지고 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벚꽃만큼은 코로나 없이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큰별이었습니다.